안녕하세요. 드로우나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벡터네이터 기초 강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벡터네이터 기초 강의 세 번째 영상에서 스타일 탭의 각 섹션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레인지 탭, 즉 정렬 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기초 영상이다 보니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녹화가 아닌 촬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의견을 주셔서 바꿔봤어요. 잘했죠? 잘했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할 정렬 탭은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렬 탭 섹션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넘버링을 해봤는데요. 번호를 보시고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1번은 무브, 포지션, 로테이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벡터네이터에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포지션, 로테이트, 사이즈의 값들을 조절할 수는 있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1번 섹션을 이용합니다. 2번은 그룹 섹션입니다. 그룹은 여러 가지 객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반대로 그룹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객체를 한 번의 그룹으로 묶으면 사이즈를 조정한다든지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3번은 뒤집기 섹션인데요. 객체를 좌우를 기준으로 뒤집거나 위아래를 기준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4번은 순서 섹션인데요. 보통 그림을 그리고 각 객체의 순서를 바꿀 때는 레이어에서 순서를 이동시켜 줬었는데요. 이 순서 섹션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정렬 섹션입니다. 정렬 섹션에서는 여러 객체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한 번에 여러 객체를 정렬시킬 때 사용합니다. 6번은 분포 섹션으로 3개 이상의 객체를 동일 간격으로 가로로 혹은 세로로 분포시킬 수 있습니다. 7번은 객체의 복사, 위치, 사이즈, 로테이션 등을 실행했다면 이 내용을 반복해서 재실행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럼 이제 정렬 탭의 섹션들을 하나씩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네이터를 실행하고 적당한 크기의 캔버스를 불러옵니다. 원형 도구를 선택해서 원을 그려볼게요. 원하는 색상을 스타일 탭의 필 섹션에서 골라줍니다. 저는 옐로우로 바꿔볼게요. 애플 펜슬로 드래그를 하면 원이 그려지는데요. 드래그하는 방향대로 가로 혹은 세로로 길쭉한 타원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애플 펜슬을 사용하지 않는 반대편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면서 동시에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정렬 탭의 첫 번째 섹션인 무브를 이용해서 도형을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무엇보다 픽셀 단위로 움직일 수 있어서 미세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각선으로 도형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로테이션입니다. 원을 로테이션을 시키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그리고 로테이션을 돌려봅니다. 수치를 입력해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어요. 다음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은 X축, Y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Y축의 값을 입력해 볼게요. Y축은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위쪽으로, 플러스를 입력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에서는 자물쇠 버튼이 있는데요. 자물쇠를 채울 때는 너비나 높이에 값을 주었을 때 동일한 값으로 스케일이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자물쇠를 풀면 너비와 높이에 각각 다른 값을 줄 수가 있어요.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인 그룹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룹을 지어줄 개체를 선택하고 그룹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룹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하단에 G라는 표시가 생기면 하나의 그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도형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룹된 개체를 또 다른 개체와 함께 선택해서 다시 그룹을 누르면 또다시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한 그룹을 두 번째 버튼으로 그룹을 해제시켜 줍니다. 각각의 개체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섹션은 플립 섹션입니다. 플립은 뒤집기 버튼인데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자유로운 형태의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첫 번째 좌우 뒤집기를 눌러봅니다. 좌우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위아래 뒤집기를 눌러볼게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반전된 부분을 그려야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 섹션입니다. 4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차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이해가 쉽게 각각의 도형의 색상을 바꿔주고 서로 겹치게 순서를 바꿔줍니다. 네 가지 버튼의 아이콘을 잘 살펴보면요. 힌트가 있는데요. 색이 채워진 도형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과값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아이콘이 말해주듯이 색이 채워진 도형이 제일 위로 올라진 게 보이죠? 그럼 가장 아래에 위치한 원을 선택하고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하면 또다시 한 단계가 올라가죠? 이렇게 첫 번째 버튼은 선택한 개체의 순서를 위로 한 단계씩 올려주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버튼의 아이콘은 색이 채워진 도형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된 개체를 한 단계씩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버튼입니다. 세 번째 버튼은 선택된 도형을 한 번에 가장 위로 올리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버튼은 선택된 도형을 한 번에 가장 아래로 내리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정렬 섹션입니다. 6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버튼부터 살펴볼게요.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왼쪽 정렬을 누르면 왼쪽을 기점으로 도형들이 정렬됩니다. 캔버스의 가로 세로 방향으로 눈금이 있는데요. 그 눈금을 기점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이드 선이 생깁니다. 도형들이 모두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가운데 정렬로 모든 도형이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세 번째 버튼은 오른쪽 정렬로 모든 도형이 오른쪽에 정렬됩니다. 이 세 개의 버튼은 가로 방향에서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버튼은 모든 도형이 위쪽 정렬이 됩니다. 다섯 번째 버튼은 모든 도형이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여섯 번째 버튼은 모든 도형이 아래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두 도형을 가지고 정렬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그릴 때 두 도형이 동일한 중심점을 갖고 싶을 때는 두 번째 버튼으로 가로 방향에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다섯 번째 버튼으로 세로 방향에서 가운데 정렬로 정중앙 배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 상태에서 나머지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이해해 보세요.
다음은 분포 섹션입니다. 분포 섹션은 3가지 이상의 도형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섹션입니다. 제가 원을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나열해 볼게요. 그런 후 한 번에 잡아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가로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도형이 놓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세로 방향으로 각 도형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해 줍니다. 원을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도형을 나열했을 때 이 버튼을 사용하면 각 도형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해 줍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일정 비율로 나열해서 그려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변형 섹션인데요. 변형 섹션에서 첫 번째 트랜스폼 어게인이 있습니다. 원을 그리고 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후 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이동시켰던 만큼 또다시 반복해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은 마지막으로 작업한 내용, 즉 포지션, 로케이션, 스케일 작업을 다시 반복해서 실행해주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버튼은 Duplicate Transform Again으로 마지막으로 개체를 복사한 위치와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도형을 일정 간격으로 복사해야 할 경우 버튼 하나로 이렇게 쉽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도형 도구로 정렬 탭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축년을 대표하는 흰소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정렬 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시고 그림 그릴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흰소를 따라 그리시면서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벡터네이터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각 탭마다 가진 기능을 몰라도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탭의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하면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무엇보다 작업하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작업하실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너무 중요한 패스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탭에도 너무 중요한 도구들이 많아서 꼭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로우 나우.